아니 그냥 라이브 끝내가지고 바로 시작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해버렸네 대표님? 아 잠깐만 이게 좀 높이려면 다 높인 건가요? 아니요 이거 더 높이면 되는데 높여서 켜야죠. 됐어요? 방송 되고 있어요. 다 높여요? 응? 다 높여요? 다섯 명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이게 반갑습니다. 예, 터보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옷을 터보 차장님이 또 라이브 첫 방송에 방문자신데 옷 사이즈가 너무 큰데 잘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옷이 안 맞으세요? 내가 댓글 이렇게 달라 그러면 같이 달아주면 안 되나? 아, 예, 뭐 말씀하세요. 근데 원래 대답을 대표님께서 말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채팅보다는 대답을 대표님께서 말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안 돼? 아,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제 라이브 방송 고프로를 켜놓고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오늘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 시간이 아마 한창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틴터님들, 인스톨러님들은 들어오기가 힘든. 예, 왜냐하면 매장에서 썬팅해야죠. 예. 제가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지 않겠나. 근데 내 얼굴이 지금 선명하지 않네.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 겸 첫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 안녕하세요, DMK 모터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굴이 좀 검해 보여. 아, 이게 좀 광각으로 엄청 땡겨가지고 벌써 일단 시공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불을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이제 오늘 테스트 겸 첫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아이폰이나 일반 그 카메라를 놓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송출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틴터님들한테 다가가고 또 소비자분들한테 친숙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나라는 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생생하게 하고, 제가 지금 첫 방송이라 이제 몇 분 안 들어오셨지만 대략 이제 앞으로 좀 공지를 해서 언제쯤 들어온다 하고 라이브 방송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DMK 모터스님,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 그라슨티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예, 우리 시공점 사장님들 화이팅! 힘내시고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큰 주제는 없습니다. 주제는 없어요. 테스트 방송 겸 해서 마침 차량이 폭스바겐 차량이 전면 유리 시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쭉 3년 이상 쭉 영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브라질에 갔다 오고 미국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 달라스 또 뭐 어디 애리조나 갔다 온 영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것보다 시공할 때 모습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역시 우리 틴터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는 정말 여러분 앞에 편집된 영상 도 좋죠. 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영상이 더 파급될 확률이 높은 게 10분, 15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송출을 하게 되면은 딱 10분, 15분만 영상 볼 게 많잖아요. 근데 딱 10분, 15분만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급될 어떤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이제는 조금 더 친숙하게 또 시공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가감없이, 라이브는 생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생방송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예, 제가 올가에다가 몇 방울 물을 섞고 또 헤라를 잡을 때 동작이 어떤지 1인칭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에 입문을 했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의 대부분 조회수를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편집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야, 지금 뭔가 이거는 내 의도대로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 의도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PD 또는 편집자가 영상을 자른다. 야, 이게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거, 이제 라이브로 다가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해주시고요. 또 이게 제가 영상을 쭉 찍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댓글을 항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댓글을 볼 수가 없고, 사실 우리 담당
신 대표, 신 대표님이 아니시죠. 이제 또 나도 모르게 또 신 대표라고 그랬네. 우리 신 팀장님이 지금 요 앞에 계신데 내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좀 다가가고 싶다. 그것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고원이 아니겠나, 바라는 바가 아니겠나. 왜냐하면 물론 저한테 대단한 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제 모습이?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고, 제가 쉬운이 넘어서 영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53세 영상을 시작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자유롭고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3년 전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필름 회사의 대표이기 이전에 저는 틴터로서 지금도 시공을 하는 영상이 제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크를 해서 뭐 어디 해외 나가면 이제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영상 여러분들 잘 안 보시지만 저도 그게 더 부자연스럽고, 시공할 땐 저도 이제 마음을 그냥 확 열고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있는 이상 몇 분이라도 들어오신다면 저는 앞으로 라이브를 더 살려서 재미나게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견을 직접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영상에서는 이제 그 신 팀장이 댓글을 달았어요.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댓글 하나하나씩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댓글을 좀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시공이 많으시면, 시공 경력이 많으시면, 죄송합니다. 경력이 많으시면 점점 질문이 없어져요. 점점 시공 연수, 기술자로서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한테 물어보고 남한테 배우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노력하고 또 남의 것도 배우고 하지만 어떤 레벨에 올라간 다음에는 남한테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틴팅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워야죠. 한두 자기 선배 기술자들한테 배운 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 그 윈도우 필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떤 틴터한테 물어보고 또 어떤 경력자, 또 초보자한테 경력자한테 물어보더라도 답이 없는 직업입니다. 기술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항상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이 윈도우 필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과 그런 의미에서 참 한도 끝도 없는데 라이브를 통해서는 직접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또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신 분이 적을 때 제가 더 성실하게 열심히 더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채창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답을 못 해줍니다. 예. DMK 모터스님께서 경력이 20년 되셨군요. 영상을 보고 예, 감사합니다. 경력이 또 20년이 넘으셨는데 레퍼런스라는 것은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20년 되셨으면은 참 손님도 다양하게 겪고 보셨을 테고 차량도 다양한 차량을 만져보셨을 테고 한데 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시공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대표이사가 아니라 엔지니어, 기술자, 인스톨러로서 불려지는 게 좋고 즐겁고 그렇게 윈도우 틴팅을 임하는 자세가 그런데 또 DMK 모터스님께서 제 영상을 보고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바꾸신다고 하니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DMK 모터스님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뭐 목표가 이 다음에 돈 얼마큼 벌고 또 브랜드 규모는 얼마큼 만들고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틴팅하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또 제가 지금 이제 생산을 직접 해서 라인업들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글라스니티의 어떤 윈도우 필름의 품질을 갖고 이 업계에 기여를 하는 질서를 좀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앞으로도 틴터로서 영상 촬영하고 틴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커스터머 서비스죠.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응대를 잘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쁘실 텐데 그냥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지금 오늘 시공한 차량이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폭스바겐 차량이 요즘에 참 드물게 들어오네요. 저는 주로 이제 본사 매장이 압구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벤츠, BMW, 렌즈로버, 포르쉐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차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의 요구가 아주 다양한 분들, 섬세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한 세월이 꽤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구난방 오합지졸로 이렇게 가고 정신없이 두서없이 가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계획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 안에서 배울 게 있다면 저는 끝까지 저도 배우는 자세로 다가서겠습니다. 아무튼 DMK 모터스님 파이팅 하시고 썬맨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지금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좀 까매 보이네요. 좀 조명도 좀 보강을 해서 더 좀 밝은 모습으로, 예, 선명한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조명 조금만 좀 한번 내려볼래요. 지금 영상 그림자가 한쪽으로 지는데 센터로다 좀 몰아주고 가운데로 이쪽으로. 영상은 조명이죠. 조명과를 잘 받아야지 이뻐 보입니다. 아이고 참, 또 이거 라이브 방송하니까 또 머리도 신경 쓰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이쁘게 나와줘야 되겠죠. 썸매님, 예, 반갑습니다. 썬맨. 닉네임이 썬맨이시면은 틴팅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그 닉네임을 썬맨으로 썬맨 썬가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썬맨도 괜찮고 썬가이. 이름 멋지게 지셨네요. 제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차근히 앉아갖고선 시간에 쪼이지 않게 또 누군가가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전달됐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편집이 되면은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좋네요. 첫 방송이지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필름을, 예, DMK 모터스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시공을 직접 하고 예, 제조까지 이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데 그냥 제조가 아니라 디자인드 한다고 그러죠. 디자인 한다고 그러죠. 그 필름의 구조나 재질, 또 코팅을 할 때 어떤 방식들, 순서들,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을, 일정 부분의 그 윈도우 틴터로서의 어떤 꿈을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저는 참고로 20년 가까이 윈도우 필름을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전량 수입을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수입을 전혀 안 하고 한국에서 전 라인업을 다 생산하고 있는데, 윈도우 틴트 필름은요, 항상 어떤 브랜드건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 또 필름에서의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컬러, 내부에서의 모습, 외부의 모습, 외부에서의 어떤 그 보여준 뷰,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생산 라인에 참여해서 제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는 판도로데, 선셋, 레이니블루 산타나, 최근에 나온 바흐, 헨델, 아우라, 까모죠. 까모까지 전 라인업을 생산을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윈도우 틴터로서 그런 것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전부 여러분들의 어떤 힘으로 제가 우리 틴터님들, 예, 존경하는 틴터님들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예. 뭐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저는 틴터로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생산까지 이어지고 또 유통까지, 유통 구조까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업계에서 향후에 좀 발전이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끊임없이 응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썬맨님께서 그라스틴트 하고 싶었는데 그때 탈락되었네요. 저는 22년 차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런칭한 것은, 글라스틴트 런칭한 것은 2006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그때는 소수 정예의 틴트샵 불출구했기 때문에 전국에 제일 많을 때가 34개였고 대부분 20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틴트 샵을 개설하는데 아마 100분이 전화 주셔서 개설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네. 초도가 4,500만 원에 교육을 6개월 받으셔야 되고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정비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썬팅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6개월 받으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아니면 개설을 해드리지 못했었죠. 예. 정말 썬맨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분을 또 만나 뵙게 됐네. 썬맨님, 예전에 죄송했었습니다. 예. 그지만 지금 이제 어떤 확장형, 오픈형 더 많이 고객한테 다가가고 틴터님들한테 다가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글라스틴트를 대하기가 그렇게 너무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님.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때는 그 규제가 엄격했죠. 예, 저는 부산에 하나만 내줬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하나. 이 영상을 보는 그 전에 그 파트너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부산에 하나 내줬어요. 인천에 하나 내줬어요. 그 다음에 강북에 하나 내줬어요. 강남에 하나만 했어요. 관악구에 하나 했어요. 강서 쪽에. 그때는 시스템이 그랬고요. 계셨을 겁니다. 아마. 예. 한참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날릴 때는 하루에 개설 신청이 2012년, 13년, 14년 그때 당시에 하루에 개설 상담만 3군데씩 영업을 하지 않고요. 본사에 전화 온 게 그 정도로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500-600군데 정도는 개설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대략 한 500-600군데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예, 대략 해도 정말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반려를 해드린 게, 그때 생각하면은 좀 엄격한 기준으로 시공뿐이 아니라 시스템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저의 욕심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도 저도 바꿔야죠. 시대가 바뀌는데, 예, 저도 바뀌고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DMK 모터스님이 예, 현 상황, 윈도 틴팅 업계의 현 상황을 그대로 이제, 예, 써주셨는데, 또 DMK 모터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썬팅을 사랑하는 틴터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리 제한이 없어졌죠. 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다 이제 짧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예, 모든 틴터나 사장님들이 항상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윈도우 틴팅 시장이 거리 제한이 없어졌다. 예, 야,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나중에 또 이런 재미난 우리 틴팅 업계의 스토리들도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틀어서 한 번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된 어떤 원인이 뭔지, 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참 재미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냉정하게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또 같이 진단을 해보고 논의하고, 이 업계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무조건 공급 위주의 어떤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똑바로 서는 어떤 틴팅 업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조그만 힘이지만, 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고프로를 장착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공 예, 전면 시공, 오늘 저기 폭스바겐 차량 전면 시공은 차를 운행을 하시다가 전면 유리가 깨지셨어요. 깨지셨는데 지금은 패브 시공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패브 필름과 비슷한 다른 회사의 필름들이 많은데, 그라스틴티 패브가 조금 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선명하게 밝게 보여주는 어떤 컬러 구조고, 또 패브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유리가 깨진 참에 패브를 시공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제가 오늘 패브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는 자르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르다 보니까 전 과정을, 제가 움직이는 전 과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라이브를 통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영상을 끊으면 방송이 중단되니까 아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부터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폭스바겐 차량 전면 유리 패브 시공을 할 텐데, 패브는 앞으로 단종될 모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종되는 이유는 그때쯤 돼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단종된 모델입니다. 첫 라이브 영상에서 단종된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또 무슨 필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시공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뽑아 먹을 게 뭐가 있나 그런 것도 보시는 게 또 포커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위해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카메라를 제가 직접 장착을 할 텐데 내가 할게요. 여기 벨트 좀. 보조 배터리 뒤에다 놨거든요. 괜찮아. 예. 써보시고 일단 요거를 하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몸에다 이런 거를 부착을 하고 시공을 해본 적은 저도 평생에 한 번도 없죠. 되게 거추장스럽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이 좀 막 움직입니다. 지금 부착을 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채널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바로 영상이 전환되는 유튜브 라이브 시스템을 제가 좀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 화면이 좀 거칩니다. 요거를 잭이 왜 이래? 됐다. 요거를 스탠드로 해서 여기다가 놓을까? 스탠드로. 여러분들 영상 잘 보이십니까? 영상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약간 저거네. 이 어안이네. 예. 이거 그래야 더 안 보이는 거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아까 좀 더 늘렸어요. 오케이. 제가 A 필러에다가 테이핑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왜 A 필러에다 쓸데없이 마스킹을 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근데 A 필러에 제가 움직이면서 기스를 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충분히 기스 날 수 있는 확률은 있겠다. 왜냐하면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굽기도 하고 또 칼을 들고 움직이다가 살짝 스칠 수도 있고요. 또 헤라나
어떤 도구에 의해서, 청소 도구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스치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A필라에다가 항상 그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지 저도 영상을 좀 보면서 예. 틴팅 시공을 할 때는 항상 사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항상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깔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먼지 하나 때문에 1시간, 2시간 시공한 것을 다 날려버리고 필름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시 시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아깝고 또 다음 시공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가급 한 번에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마무리 시공,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시공의 어떤 모토이기도 합니다. 먼지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매번 전면 유리 시공을 할 때 스크래핑을 하진 않습니다. 유막 청소를 할 때가 있고 스크래핑을 하는 케이스는 아주 오래된 차들, 중고차 재시공을 할 때 유리 표면이 너무 꺼끌꺼끌거린다. 그럴 경우에 제가 스크래핑을 칼로도 하는데, 자, 요거에 핸디라는 칼이죠. 예, 요거, 요런 도구를 아마 저희 웹사이트 시공점 로그인을 하면은 하면 원래는 건축용 유리, 건축용 유리의 유리, 외부 유리에 건축 유리 보면은 용접도 하고 막 용접동 같은 거가 많거든요. 그런 건축용 유리의 시공을 할 때 이걸로 긁어내라고 고안이 된 겁니다. 근데 자동차 유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유리를 칼로 긁어내다 보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스크래치죠. 기스죠. 칼기스. 자, 칼기스가 안 나려면은 연질의 주철, 칼로 밀다 보면은 각도 안 맞으면 기스가 갑니다. 그래서 기스가 나지 않는 그런 버전으로 칼을 고안한 게 이런 스테인리스 칼 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자동차용에 맞게 요게 지금 1인치, 2인치 반짜리네요. 2인치 반짜리 조그만. 원래 이제 건축용은 좀 더 큽니다. 요것도 건축용이긴 하지만 조그만 유리를 위해서 스크래핑을 위해서 이게 만든 스크래퍼죠. 그래서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예, 요 칼날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뽑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구멍이 없어요. 이게 열구선은 그냥 칼날 꺼내는 게 아니고, 보이시나요? 자, 예, 구멍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요 구멍으로 빼려니까 눌러 갖고 이렇게 뺍니다. 잘 만들었어요. 예, 요게 덴마크제 팝으로
예. 파브로 AU 덴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핸디 스크래퍼 날, 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래퍼를 지금,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세한 돌가루 먼지를 긁어내야 됩니다. 그냥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래핑을 하면 돌이 굴러서 기스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닦아낸 다음에, 자, 스크래핑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예. 몸에다 이렇게 차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요. 예? 이건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엄지 손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홈이 있고요. 이렇게 반대쪽에는 이렇게 손 잡으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홈이 있는 쪽으로 잡고 하시되, 뭐 이렇게 잡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 이렇게 잡고 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제 스크래퍼 를 맞췄고요. 지금 이제 한번 싹 한번 쓸어 줄게요. 싹 한번 닦아줍니다. 카메라가 가슴에 있으니까, 예. 좀 정신 없으시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정말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내가 직접 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 모니터 통해서 보여지니까, 예. 생동감이 있네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매장 썸맥 예, 매장 구경 한번. 자, 매장 한번 제가 시공하다 말고 매장 한번 구경 한번, 예, 가겠습니다. 지금 야, 이게 라이브가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하다 말고 딴짓 해도. 자, 저 리모컨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전동으로 돼 있어요. 편해요, 이게. 예. 요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은 한 10년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예, 망가지지도 않고요. 요게 뭐가 있냐면, 예,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하나씩도 내려줍니다. 이렇게 2개씩. 자. 이렇게 하나씩 내려줍니다. 그래서 다 누르면 셋, 깜빡.
전부 다 누르고 내리면 다 내려가네. 예. 내려가다가 이제 끝에 다음에 멈춰버려요. 이렇게 해서 좀 안에 공간이 자연빛이 들어오면 좀 불안하거든요. 여기가 그 카페예요. 손님 오시면 여기서 상담도 하고. 예, 신 팀장 안녕하세요. 예, 조그만 카페죠. 예, 여기서 또 커피도 타드리고 이런 공간입니다. 예, 보이셨죠? 뭐 앞으로 뭐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자, 매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 화가가 타니 오스트만이라는 이제 미국인 화가가 그라스팅티를 연상하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예, 유화로 그린 겁니다. 예, 실화입니다. 여기가 예, 재단 하는 곳. 처음 보여드리네. 우리 예, 여기 예, 옷 갈아입는 곳입니다. 예, 잠깐 정리가 안 돼 있어 갖고. 예, 요것도 지금 리모컨으로 공간을 좀 막아놨어요. 그전에 없었는데, 예, 요것도 이제 전체 다 막을 수도 있고, 하나씩 올릴 수도 있고요. 예,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보시면, 널찍하죠? 자, 뭐, 또, 우리 여기가 여기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예, 사무실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세탁실 겸, 올가 타는 곳. 올가 보이세요? 예. 그 다음에 스티머 있고요. 여기서 세탁하고 그 다음에 육 말리고 하는 예,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정의 필름들이 되어 있고요. 우리 조그만 창고. 예. 예. 예, 자재들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저희 물류 창고는 경기도 오포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건 받으실 때 예, 경기도 오포에서 아마 물건이 배송이 될 텐데, 예, 잠깐 그 매장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지금 재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시공했던 어떤 지금 이면지가 지금 있어서 제가 이걸 그대로 커팅을 해서 예, 본격적으로 한번 시공을 해볼게요. 폐부 필링과 2차 유리에 미끄러지는 정도를 봤더니 비늘을 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로 고정을 해서요. 물로 H존을 그려서 고정만 해놓고 바로 히트 슈링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팀장, 예. 질문이 있으면은 네. 나한테 구두로다 좀 알려줘야 돼. 내가 계속 댓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질문이 뭐가 있는지.
내가 보고 해줘야 되는데. 신부님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좀 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을 하면서 제가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은 다행히 옆에서 그 신 팀장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올라오면 바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보면은 도트가 도트 한번 볼게요. 이게 도트가 내장형이네요. 이체는. 예. 이게 6세대 맞지? 6세대 맞을 겁니다. 세라믹을 몇백 겹 겹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왔어요. 몇백 겹 겹치면은 네. 여러 가지 색깔이 나냐?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런 필름은 이제 멀티 레이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거를 제가 그 멀티 레이어드를 그 만드는 메커니즘, 생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미세한 분자 칩을요, 거의 분자 구조로 다 층을 쌓는 겁니다. 적층을 한다고 그러죠. 한 번 쌓고 몇백 층을 쌓다 보면 다 한 번 코팅, 두 번 코팅, 세 번 코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그 분자 구조의 어떤 그 폴리에스터 층이 입혀지도록 코팅하는 기계가 있죠. 기계가 있는 거죠. 코팅 기계가 있는 거죠. 코팅을 다층으로 쌓다 보면은 그 층마다의 어떤 그 반사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층이 각 층마다의 어떤 반사성, 빛의 각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가 각 층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반사가 된다. 그것이 사람 눈에는 컬러가 바뀌는 구조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름의 어떤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글쎄요, 제가 그 공학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설명해 보라고. 그 이상 설명을 못 하겠대요. 어쨌든 층을 다층으로 여러 층 쌓다 보면은 이 칼라의 다양한 칼라가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폴리에스터 층과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드 코팅이 된 이 필름 원단을 코팅해서 입히는 거고요. 또 그 위에다가 또 하드 코팅, 점착제, 하드 코팅,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IR, 열 차단할 수 있는 어떤 IR을 같이 코팅해주는 구조죠. 이게 복잡해요, 이게.
필름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색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한 롤에서도 1m 전의 롤과 1m 후의 롤이 컬러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미세하게. 그거를 그냥 육안상으로 잘 모르는데 시공을 해보면 미세하게 색깔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AS를 해주러 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에게 이제 필름을 붙여드리면은 색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필름이. 지금 온도를 좀 멀티레이어드 필름을 붙이는 타사의 제품을 시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시공할 때 온도를 340도, 450도 뭐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630도로 놓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수축을 할 때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수축을 좀 예쁘게 깔끔하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수축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고 꼭 금속이 없지만 금속 필름 수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금속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얘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인데 이렇게 반사성을 컬러를 내고 반사성을 내는 구조인 거죠. 근데 필름을 수축하다 보면 반사 필름을 수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이 이게 달라요. 이게 반사 필름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예. 요게 조금 열을 좀 머금다가 딱 펴지는 형식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냥 훅 우그라듭니다. 한번 우그라들면은 예, 필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 조금씩 수축을 해나가야 돼요. 한쪽을 다 수축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좌측에 조금 완성해주고 다시 우측으로 와서 예. 응? 응. 네, 그분들 모셔가지고 누구? 화성?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윤종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위. 얼마 전에 사위를 봤죠. 예. 이현정님 자주 방문해 주세요. 앞으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9월 달에 또, 예, 며느리를 봅니다. 예. 사위 본 지 얼마 안 돼서 또 며느리를 봐요. 올해 2번 치르는데, 예, 시원섭섭하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이제 되는 나이가 돼서 좀 글쎄요, 제가 실감은 아직 안 갑니다. 아직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위를 본다, 며느리를 본다, 여기에 대한 실감은 시간이 안 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실감이 되지 않겠나. 덤덤합니다. 하다 보면은 요런 모양이 자주 생겨요. 보이시죠? 네, 요런 모양. 삼각형 모양. 급격하게 삼각형이 딱 되는 거. 여기 수축이 지금 여기가 한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요거 이제 금속에서만, 그 열방, 백화라고 그러죠. 백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비금속 멀티레이어드 필름에서도 백화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양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삼각형이 나오면 예. 이 히트 슈링킹 이걸 하다 보면은 열성형이죠. 열성형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특히나 이 멀티레이어드 필름은요, 수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동을 해줘야 돼요. 수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동을 해줘요. 비너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런 가로다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빨리빨리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가로의 모양이 점점 두꺼워지고 필름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조금씩 조금 굽고 이동하고 조금 굽고 이동하고 제가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얘가 열을 먹으면서 열풍들이 딱 뛰어도 계속 수축을 진행을 하거든요, 지가. 자, 기다려야 돼요. 멀리서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물이 있죠. 막 물이 들어가 있어요. 싹 말려서 수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비누칠을 안 해도 이렇게 필름 달라붙질 않고 계속 이렇게 떠 있어요. 하드 코팅이 좀 굉장히 만질만질해 갖고, 이런 필름들은 수축을 하다 보면 과도한 수축을 하기가 너무 쉽게 과도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름이 계속 뒤집어지죠. 와우.
그렇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사이를 봐서, 이제 며느리만 보면은 이제 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피코 엣지를 제대로 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피코 엣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실제로 다, 하시게 되면은 좀 난관에 봉착하는데 그거를 어디다 질문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시다가 좀 포기하시는 경우가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있어서 피코 엣지는 한번 기회 잡고서는 세미나를 하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시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잡아드려야 돼요. 혼자서 이 각도를 잡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시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이걸 예, 그 좀 핵심적인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오프에서 한번 실제로 좀 강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겠나. 그리고 직접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각도 수정을 좀 해드리고 그 감을 직접 느끼게 지금 해드리지 않으면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혼자서 물론 터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피코 엣지 칼날로 구현을 한다면은 좀 오프에서 한번 모임을 가져서 그거를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하도 떠갖고 비닐칠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렇게 떠요. 예, 밀려나고 그 다음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질 않아요. 예, 필름이 얘가 이제 두꺼워요. 필름이 2.2mm 제일 두껍고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멀티레이어 필름 특성상 수축이 아주 원활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떠요. 이 부분을 좀 진정 좀 시키고 진정을 좀 시키고 수축이 부족한 부분 찾아볼게요. 예. 그러니까 물을 칠하고 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있어서 마무리할게요. 와우. 와, 이거 한번 넘어지면 그냥 다 깨져버리겠네, 모니터. 와. 자,
자, 제가 한 번씩 그 점심시간 때 내려와서 골프 연습을 합니다. 예? 네, 안 보여. 저는 골프 한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동안 유튜브로 폼을 배우는데 연습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요. 제가 보는 그 참고하는 가장 괜찮은 골프 유튜브는 탈골 스윙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거 하나만 팠는데 그래도 스윙은 많이 잡혔어요. 제가 좀 불줄 가지러 갔다가 불줄을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제가 쓰는 불줄입니다. 불줄에다가 굵은 선 있죠. 굵은 선을 아예 여기다가 전구 뒤쪽에 배선에서 따갖고 이렇게 연결해요. 10m로. 저는 뭐 안에 그 불줄 들어가는 거 LED 전구 막 여러 개 달린 것도 해보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봤어도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지 않나. 그 정도로 이렇게 길게 지금 밑에 라인이 안 보여갖고 불줄 넣기 전에 골프 하단 도트 안 보이게 수공 가능하냐는 질문이거든요. 응? 골프 하단 도트 하얗게 안 보이게 수공 가능하냐? 이건 도트가 아예 유리에 내장된 타입이야. 이거는 없어요? 이게 도트가 이게 도출되어 있지가 않아. 안에 만져보면 지금 이거 도트가요 내장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도트가 지금 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 도트 지금 폭스바겐은 특히나 이게 전통적으로 이 도트가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갖고 이 부분이 하얗게 나오는데 그걸 완벽하게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폴리에스터 필름을 그 위에다 얹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하얀 부분이 생기는데 필름마다 다른 건 있어요. 필름의 재질이 딱딱한 것들은 아주 하얗게 선명하게 하얗게 남고 필름 재질이 살짝 필름의 말랑말랑한 그런 타입은 살짝 그 도트의 그 하얀 부분을 감싸주기 때문에 훨씬 더 덜 하얗게 도트가 덜 하얗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필름의 특성이지 그 시공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트가 있는 부분을 덜 하얗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 몇 가지 잔기술이 있어요. 거기다가 도트 매트릭스 도트 매트릭스라는 걸로 닦아주고 접착력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뭐 그런 약도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저도 뭐 다 해봤어요. 그 미국에서 나온 걸로 해봤는데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안에 그 매트를 깔아줘야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리구나.
안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안에서 줄 때는 이렇게. 야, 이거 좀 올려줄래? 땡겨. 잘 안 보이지? 예, 안쪽에서 할 때는 밖에서는 생각보다 잘. 이게 수축을 하다 보면은 이 멀티레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사나 비반사 일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참 이쁘게 되죠. 수축이. 예? 이쁘게 할 수 있죠. 멀티레이어드는 이게 이쁘게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수축의 방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한쪽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얘가. 예? 격자로 되어 있다고요. 이 구조를 열루다 수축하는 거라서 이게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뜨는 거를 굳이 잡아서 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면지, 재단하고 이면지를, 벗겨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펼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필름 시공하실 기회가 거의 없으시죠. 제가, 아이고, 칼을 갈겠습니다. 이 칼은 지금 아메리칸 라인이라는 칼인데요. 한국에 그동안 수입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칼의 모양을 보니까 뭐 이건 뭐 쇼핑몰에서도 올라가 있지 않고 칼에 근데 제가 칼날을 전문을 팔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들여와서 이제 제가 이게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게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글라스니트 시공점 인트라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칼이 그립하기가 좋아요. 그립이 좋아요. 저는 이 칼을 지금 한 1년 넘게 썼는데 굉장히 견고하고요. 이렇게 재단하는데 굉장히 좀 그립감이 쇠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잖아요.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칼을 이렇게 잡기, 자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칼을 이렇게 잡고 사용하는데 정말 정교하게 재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커팅하면 칼날이 안 움직이나요? 라고. 응? 그렇게 커팅했을 때 칼날이 안 움직이나요? 라고. 자, 칼날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칼이 그냥 무턱대고 당기시는 것보다는, 칼날. 자, 보세요. 이거 실제로 칼질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칼이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지금은 이쪽으로 과도하게 제가 한번 수축을, 휘어볼게요. 이 우측으로 휜 건데, 휜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까딱까딱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예, 몰아서 힘을 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지금 휘어져 있죠, 칼이. 예. 지금 광복절 여기서 안 가셨죠? 응? 광복절 연휴에 여기서 안 가셨죠? 여수? 또 여서 회원님들 들어오셨나요? 여수에서 대표님 본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 여수에서 대표님을 본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 그래. 가셨어요? 놀러 간 적 있었지. 광복절 때? 광복절 때는 아니야. 아, 광복절 때 아니고. 광복절 연휴에 여수 스타벅스에 갔냐고. 광복절 때는 안 갔어. 나 아니야. 이 안의 모양을 봐야 되겠죠. 얘가 위에가 한 7mm, 1cm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에 공간 7mm, 1cm니까. 예. 자, 칼질하는 거 계속 지금 보고 계신데 칼이 한쪽으로 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좌측 우측으로 까딱까딱 하거든요. 예. 한 3칸, 4칸 정도 뽑으시고요. 한쪽으로 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되지 않고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하시다 보면 이게 습관이 몸에 붙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까딱까딱 하세요. 그리고 칼 날 보시면은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부러뜨리다 보면 요게 늘어나요. 요게 지금도 지금 늘어나서 지금 까딱까딱 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요런 게 생기면은 눌러서 조금 눌러갖고 이렇게 바짝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잡아줘야 됩니다. 한 번씩. 로터리 칼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응? 로터리 칼. 아까 그분은 로터리 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칼날이 움직이지 않는지 여쭤보고 바로 가시거든요. 로터리 칼. 예, 로터리 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로터리 칼이 있어요. 자, 로터리 칼도 스텐 칼날이고 얘도 스텐 칼날이에요. 자, 로터리 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뭐 문제 없죠. 로터리 칼이 뭐 기스 없으니까 문제 없죠. 제가 이걸로 한 몇 년 제가 몇 년은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써요. 네, 지금은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저는 이게 라인이 잘 안 보입니다. 라인이 잘 안 보이고요. 룸미러 주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돌릴 때 좀 이렇게 뜨뜨뜨뜨뜨뜨 이음새가 좀 정밀하게 꺾어질 때 정밀하게 꺾어질 때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라인이 좀 안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손아귀가요, 이게 재단 계속 하다 보면 손아귀가 좀 아파요. 이거는 이 칼은 이제 칼을 뽑으면은 라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멀치견에서 관통해서 보면서 라인 간격을 보면서 하기가 참 좋아요. 와우.
자, 이미지를 벗겨내기 전에 예, 그 유리의 테두리 부분, 예, 유리의 테두리 부분이 먼지가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닦아 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정말 그 요즘 보니까 뭐 16리터들이 그 압축 펌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꼭 1리터짜리 식을 쓰는데, 이게 저 호수 같은데 그 물때가 끼거든요. 그런 호수에서는 어떻게 계속 호수를 바꿔주면서 해결을 하는지, 미세한 물때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계속 호수를 갈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호수에 그 물때가 끼면은 새카맣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때가 새카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노즐을 그냥 교체하거나 통을 교체해보면 끝나는 부분이죠. 근데 노즐에 물때가 긴 노즐에 물때가 끼게 되면 그건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걸 계속 갈아줘야 돼요. 3개월, 6개월 만에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물을 다 비워놓는 구조가 아니고 물이 항상 24시간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상당히 좀 정밀한 시공을 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 노즐에서 물때 낀 거 진짜 억울하게 불량이 나는 케이스를 한번 제가 당해봤어요. 여러 번 당해봤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1리터들이 몸에다 좀 물을 뿌리느라고 영상에 좀 드디어 이면지를 깝니다. 안 까져? 이렇게 안 까질 땐 어떡하죠? 다시. 안 까질 때는 손으로 깝니다. 손으로. 제가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제가 좀 오늘 정신이 없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거꾸로. 자, 이면지를 거꾸로 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생기네. 재밌네. 재밌어요. 수축이 왠지 좀 느낌이 다르더라. 그리고 이면지가 안 까지는 거야. 이면지가 밑에 있는데 까지냐고. 안 까지지. 안 까지는. 즐거워하실 분들이 좀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물 좀 줘. 목마르다. 다시 물 뿌리고. 현재 씨 일로 와봐.
끝에 저쪽 가서 천천히 뛰지 마. 천천히. 또 똑같이 했어. 자, 잡아. 아이고, 이제 칼라 나왔다. 이거지, 이게 패부지. 와우. 아이고, 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이 먹으니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면지 왜 안 까지나 참. 이렇게 잘 까지는 이면지를 색깔 휘황찬란하죠. 태부 색깔 정말 팔았습니다. 응? 말기 전에 채팅 몇 개 좀 읽어주세요. 많이 와요. 잠깐만, 이러지 말고. 첫 방송,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요즘 뭐의 글라스 틴트의 첫 방송인, 첫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리고 더 여러분들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시는 만큼 제가, 이 필름을 갖고 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첫 번째, 그러면 저도 긴장을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네요. 긴장 많이 합니다. 예. 아이고. 버퍼링이 생기는군요. 아하.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이동하고 그럴 때 생기나요? 버퍼링이 생기는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 이게 지금 휴대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 고프로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하우 있으시면 좀 의견 좀 달아주세요. 예, 고프로에서 이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화면이 한 6, 7초 후에 송출이 돼요. 예. 휴대폰으로 할 때는 1, 2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전송하는 방식을 좀 개선을 해서, 예, 또 맑고 선명하게 버퍼링 없이 라이브가 되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공은 거의 다 제가 지금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배선을 띄는 것까지 제가 직접 껐어. 라이트 불빛이 너무 반대쪽에서 역광을 발생시켜서 문을 열고 내 휴대폰 좀 하나 갖다 줄래? 예. 요게 지금 블랙박스가 이렇게 배선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블랙박스를 탈거한 다음에 그래서죠. 요거를 위치를 좀 찍어 놔야 돼요. 찍어 놨다가 그대로 붙여줘요. 야, 이제 고객님이 위치 바뀌었다고 다시 붙여달라고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배선 마스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뛰었습니다. 뛰고 마스킹을 해야죠. 요즘에는 그 룸미러 센서에 가 이게 마감 처리가 테두리에 그 플라스틱 바로 이렇게 그 울타리처럼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마스킹만 웬만큼 하면은 물 들어가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이제 룸미러 룸미러 밑에 센서요. 응? 센서에 물 들어가갖고 오작동 되는 일이 너무 많았죠. 예, 사고도 많이 났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센서를 교환하거나 유리를 교환하는 일까지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룸밀에서 이 마스킹 필수죠. 예. 각도를 조금만 위로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예. 이걸 가슴에다 달았더니 너무 서른 분 보고 계십니다. 30분. 응? 30년. 뭐 제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서 일일이 여러분들 그 들어오시는 거 제가 점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유리 청소는 대략적으로 미세한 먼지들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청소용 스키즈로 한번 긁어줘야 됩니다. 여기다 스크래퍼 행위를 하기 전에 화면 잘 보이나? 자, 지금은 어때? 잠깐만. 지금은 어때요? 조금 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잘 안 보이죠? 먼저 이거 지금 이 유리는 유리가 깨져서 간 교환한 유리예요. 교환한 유리 같은 경우는 그 유리 그 보관 과정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유리 마감 처리가 됐는지 약품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없고, 또 고착된 고착된 상태
유리에 고착된 어떤 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자주 하지는 않지만 새 차이나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크래퍼로 깨끗하게 스크래핑을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예. 야, 지금은 물로 제가 시공하는 물로 청소하는 방법. 예. 자, 물 보시면 진짜 보이시죠? 자, 물이 얼만큼 발수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물을 이렇게 모읍니다. 먼지들을 모아서 저 바킹 안쪽에 있는 먼지들을 쫙 안쪽으로 유리 중심부로 끌어냅니다.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 좀 기울이시는 거예요? 일부러 끼울였지. 이렇게 올릴까? 예. 계속 안 보였구나. 제가 지금 봐줘요, 한 번 더. 자, 물로 한번 끌고 내줬고요. 저는 어디에서도 이게 물로 다 청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진짜입니다. 뭐 제가 최초라는 얘기가 아니라, 꽤 괜찮은 발견이 아닌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 한 개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어디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청소를 5번, 10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먼지가 들어간다. 왜 그렇게 먼지가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룸미러하고 이 윗부분, 그 다음에 몰딩 부분에서 물을 뿌리면 먼지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 융과 그 다음에 헤라, 그 다음에 청소용 스퀴즈에서 청소할 때 모든 과정들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융으로 자꾸 청소용 스퀴즈 고무를 닦아내는 동작, 줄여서 먼지의 양을 입니다. 이제는 이 물로 다 청소한다는 개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방법입니다. 일부 사용하고 계셨겠지만은 오픈이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연습을 반복하셔서 왜 물로 청소하면은 좋지? 이거를 몸소 경험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을 져주고 살짝 풀어주고, 자, 이쪽은, 저 밑에 쪽은요, 오른팔로 하려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왼팔로 뿌득뿌득 소리가 났죠. 다시 소리가 나면서 고무가
쓸려서 고무 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자, 청소 다 했고요. 마지막 눈에 보이는 부분들. 자, 여기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그러죠.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인 사살 맨 마지막 동작. 자, 자, 됐습니다. 자, 물기 닦아주고 자, 이제 붙이겠습니다. 카메라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더 현실감이 있고 또 시공자 입장에서 카메라가 눈의 위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자꾸 움직이는 단점이 있지만 조금 더 현실감이 있고 영상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옆으로 지금 화면이 좀 기우뚱하지? 그것도 이거 계속 내려가서 감독 좀 보여드릴게. 이거 화면 보강하는 거 좀 좌우 대칭 맞추는 거 있잖아.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기우뚱하면 기우뚱한 대로 나와야지. 배선 때문에 얘가 필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필름을 안착을 시켰어요. 안착을 시키고 안쪽을 들여다 보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볼 때 예, 틈새가 있는지 잘 봐줘야 됩니다. 한번 여기서 스키징을 하게 되면은 더는 복구가 안 되죠. 예,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자, 탭두리가 맞았는지 봐줘야 되는 거고요. 잘 안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잘 들여다보고 해야 됩니다. 스키징을 해서
요 틈이 조금,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조금 넣어줘야죠. 조금 얘가 그 폭스바겐 유리가 발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꾸가 조금 안 맞아서 조정하려고 움직였더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그냥 빡빡빡빡 밀어버리면은 뚝뚝뚝뚝 하면서 소리 한 방 날 때, 예, 점착제가 그냥 밀려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불량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터널을 만들어서, 예, 터널을 만들어서 지금 일일이 지금 그 터널을 이용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리가 지금 발수성이 있어요. 이 폭스바겐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전면 유리 시공하실 때는 좀 유막 제거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예. 오늘 제가 유막 제거 하는 거 항상 보여드리니까 제가 보여준 적 없나요? 영상 편집할 때는 그 유막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리지가 못했어요.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 번씩 송출을 할 테니까, 예. 이쪽에 틈이 있던 거를 지금 잡아서 간격을 맞춰줬습니다. 틈이 있던 걸 없애줬고요. 자, 마지막 스피드입니다. 페버 필름이 굉장히 딱딱하고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힘을 잔뜩 줘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스케치를 해도 다 시공해놓고선 밖에서 보면 물줄이 좀 비어있는, 물집이 잡혀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주면, 예, 밖에서 손댈 일이 없죠. 이게 한 10분만 지나면 말라버려 갖고 그 에어 터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밑에 한 5cm 정도 남았고요. 지금 요건 스트로크 닥터로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닥터는 면이 이렇게 크지만은 이 부분 5cm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겨서 사용을 하셔야 제대로 물이 빠지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반대로 꺾어서 자, 하단까지 스키징을 다 한 상태고, 자, 바로 띄어내고, 예. 테두리에 있는 물기를 잡으면서 스키징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징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탈거하는 상황이고요. 자, A필러에 묻은, A필러가 이게 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마스킹을 할 필요가 지금 없죠. 네. 한번 볼까요? 예, 시공을 지금 완성한 상태고요. 지금 전등 밑에 차가 전면 유리가 놓여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페브 컬러가 좀 돋보이는 상황이네요. 예. 자, 마스킹을 띄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띄어내고요.
아이고, 땡. 이렇게 잡으면, 보이시나요? 예, 쭉 긁던 부분이 보입니다. 셀카봉 하나만 주세요. 이제 지금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들고 있어요. 안 되나? 잠깐 뺐다가. 지금 6% 남았어요. 5% 남았어요. 그랬어? 잠깐만. 그만. 선이 자꾸 어딜 때렸어. 됐나요? 예. 잘 잡히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네. 그쪽에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어디요? 여기 한번 쭉 안쪽으로 세게. 네. 요거 꺼졌다. 그럼 조금 남았다. 셀카봉 줘야지. 거를 예. 제가 시공을 마치고 볼게요. 예. 좀 둘러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도트가 없는 상태고요. 도트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도트가 내부 축으로 이제 노출된 상태가 아니죠.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껴있는 상태라서 도트 부분이 깔끔하게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또 룸미러 도트도 예, 뭐 전혀 이상이 없죠. 예. 이 페브의 요런 컬러 때문에, 예, 요런 컬러 때문에 이제 좀 선호하시는 거죠. 예, 차가 무채색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밖에서, 뭐, 야외에서 보면 더 수려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좀
특이하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측면이 이제 이게 방전? 끊었어요? 한번 펴주면 될까요? 전면 폐부, 측면, 후면 폐부 뭐 이렇게 시공하신 케이스가 아니고 측면에는 블랙 필름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틴트. 요게 지금 옵틱 필름으로 지금 기존에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글라스틴트에 맞죠. 칼라 보니까 옵틱 같아서 옵틱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글라스틴트 옵틱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옵틱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서 볼 때, 자, 옵틱이 이런 컬러를 보여줍니다. 예. 조금 차콜에 가깝죠? 예. 그리고 시공한 내부에서의 뷰는 좀 누런빛이 나옵니다. 예, 보이시죠? 자연광 속으로 들어가면 좀 덜한데 이 조명 밑에서는 더 누렇게 보이는데 좀 요런 누렇게 보인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필름 자체가 안쪽에서 코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코팅이 돼 있거든요, 내부 쪽에. 그런데도 원래 필름 원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컬러 특성 때문에 내부에서 누런 기운을 없애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폐부 필름 외관을 보고 계신데요. 전면에 이런 그런 컬러 개념을 집어넣고 측면에는 블랙 필름. 예. 일반 차들의 어떤 비주얼하고 측면이 다르진 않죠. 이렇게 전면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런 컬러. 예. 이런 컬러를 보여준다는 거. 특히나 이건 좀 멀리서 봤을 때 비주얼이 좀 괜찮아요. 이렇게. 예. 신호 대기 또는 드라이브 상태, 운행 상태에서 룸미러를 통해서 후면을 보면은 이런 컬러 유리가 보여준다.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좀 특이하니까. 예. 컬러를 내는 어떤 필름이 글라스틴트에는 슈어, 산타나, 까모, 또 옵틱, 로데, 팬더는 블랙 컬러고요. 레이니 블루가 이제 좀 블루색인데 저도 길거리에서 레이니 블루 시공한 차를 한 번씩 봅니다. 예, 보는데 이쁘죠. 레이니 블루 필름 같은 경우는 전면만 시공, 측후면까지 다 컬러로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면은 측면, 후면 말고 전면만 붙이셔도 되고요. 후면만 시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포인트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컬러 필름 같은 경우는 차체 색깔이 회색인 차들, 그 다음에 블랙인 차들이 더 돋보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은 회색이죠. 차량 색깔이 회색이다 보니까 좀 이 컬러, 무채색과 이 컬러색이 좀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네요. 오늘 제가 지금 볼까요? 많이들 첫날 그 라이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 의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드는데